안녕하세요. 2015년 2회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고요. 1번 문제는 뭐 특별한 설명 필요 없죠. 특과 수험 설비 다 그림 그리실 줄 아셔야 되죠.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뭐 전선의 종류라던가 뭐 이런 것들 이건 통으로 다 외우셔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2번 문제는 회로 전압이 변압기 포화에 의해서 변형이 조금 밀어나는데 보통 이제 콘덴서 같은 걸 접속해서 더 확대가 되죠. 그래서 콘덴서에 대한 이제 반대작용을 하는 리액터를 직렬로 연결하면 이제 그러한 찌그러짐들을 이제 개선할 수가 있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3번. 평균 조도를 구하십시오. 워낙 많이 반복돼서 나오는 것들이니까 식은 이제 애들이 놀고 있는 거고, 그렇죠? 소환하는 거고, D죠. 그래서 식을 조도에 대한 거, 광속에 대한 거 따로따로 외우실 건 없죠. 식 하나만 외우시면 다 이제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이제 조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는 나머지 두 개 이제 넘기면 되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조도는 이제 AD에다가 FUN, 그죠? 그래서 책에 나온 것들, 문제에 나온 것들 하나씩 대입을 한번 해보면 5,500의 광속이래요. 얘가 5,500이고요. 그죠? 그리고 전등 20개. 가로 세로가 10 곱하기 20. 조명률은 0.5. 감광 보상률은 1.3. 해서 대입을 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계산기를 눌러 보시면 네, 211.54. 록스가 나온다고 하네요. 계산기는 한번 눌러보시고 5번입니다. 5번 차단기 용량 구하는 것들 이것도 수행이요. 다음 문제 보시면 차단기 용량 구하는 것들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기본적으로 구하는 식들은 차단기 용량을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식은 이제 이거 루트 3배에다가 전격 전압에다가 전격 차단 전류 하고 10의 마이너스 6승 같은 거 이제 얘가 이제 전압 볼트고 이제 암페어일 때죠. 얘가 이제 볼트고 얘가 이제 암페어일 텐데 그때 이제 메가볼트 암페어에 대한 차단기 용량이 나오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것들이고 혹시 이제 이게 아니면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를 이용해서 이제 구하는 것도 있죠. 이렇게 퍼센트 임피던스에다가 100 하시고 기준 용량 해가지고 이제 구하는 것들도 있는데 일단은 두 개를 다 할 수 있다, 두 개를 다 계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일단 우선순위는 이제 요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로 이제 구하는 게 차단기 용량을 이제 구하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1번 문제는 기준 용량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네요. 기준 용량이 얼마일까요? 기준 용량이 얼마일까요? 기준 용량이라고 하는 것들 이제 요건데 여기 이제 아까 기준 용량이라고 하는 거였죠. 기준 용량인데 요건 이제 3상일 경우에는 이제 루트 3배에다가 이제 공칭 전압하시고 이제 전격 전류 이제 곱하셔가지고 이것도 이제 이거랑 똑같이 하자면 6승 하시면 이제 메가볼트 암페어에 대한 값이 이제 나오겠죠. 전격 전압이 얼마인가 봤더니 수전 전압 22.9kVA래요. 그러니까 얘가 222900이죠. 전격 전류를 봤더니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전격 전류를 구하셔야 되는데 여기서의 전격 전류는 단락 전류를 이용해서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단락 전류라고 하는 게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의
전격 전류니까 얘를 구하고 싶으면 뒤집어서 넘어가는 거죠. 100의 퍼센트 임피던스에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는 문제에서 5%다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고장 전류, 단락 전류는 3000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계산기 누르면 되죠. 100분의 5 곱하기 3000을 하면 요걸 계산기 누르시면 150A가 나온대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전격 전류에 대한 값이니까 얘를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기준 용량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기준 용량은 루트 3배에다가 22,900에다가 150을 하고 곱하기 이제 10의 마이너스 6승을 하면 이제 메가볼트 암페어에 대한 값이 나오겠다. 이제 뭐 그런 거고요. 하면 5.95가 나온대요. 5.95 메가볼트 암페어. 단위가 책에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킬로로 해도 뭐 상관은 없어요. 두 번째. 차단 용량을 구하십시오. 식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차단 용량은 루트 3배에다가 22.9kV에 대한 전격 전압은 얼마냐면 25.8인데 25,800이라고 계산을 하죠. 또 뭐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22.9kVA라고 하는 거는 얘는 이제 공칭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에 대한 전격은 얼마냐면 기기 전격은 얼마냐면 25.8kV가 되죠. 만약 25.8을 기억을 못 하시면 여기다가 1.1분의 1.2배를 하셔도 되는데 그때는 25.8이 딱 떨어지진 않아요. 비슷한 값만 나오는데 어쨌거나 뭐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는데 되도록이면 22.9kV에 대한 것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암기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고장 전류는 얼마라고 했냐면 아까 앞쪽에서 3000이라고 했으니까 3000 하시고 마찬가지로 11-6승을 하시면 단위가 이제 메가볼트 암페어에 대한 게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기 누르면 요거는 134.06이 나온대요. 마지막 세 번째. 차단기 전격 용량을 선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 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보다 이제 큰 걸 사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큰 거로 따지면 이제 150이다. 이제 뭐 그런 거죠. 원래 이제 요거를 정확하게 전격 차단 용량을 구하려면 얘가 이제 고장 전류가 아니고 전격 차단 전류를 이제 문제에서 주어졌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으니까는 이제 고장 전류 대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이제 큰 걸로 선정을 한 거죠.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6번입니다. 다음 문제. 다음 문제 보시면 콘덴서 용량을 구하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콘덴서 용량을 구하십시오. 우리 많이 이것도 이제 뭐 많이 나오죠. Q는 P에다가 탄젠트 세타 1의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 그렇죠? 탄젠트라고 하는 게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그렇죠? 근데 사인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구해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분해가 아니고 이제 루트 이렇게 씌우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책에 있는 거 같은 이제 풀이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이렇게 대입을 하면 책에 있는 것처럼 풀이가 나오는 거고요. 혹시 이제 계산기를 좀 잘 사용하시는 분은 이거보다는 세타 값을 구해서 콘덴서 용량을 구하기 좀 좋겠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세타 1을 이제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아크 코사인 해서 0. 얘가 85로 운전을 하는 거죠. 이러면 이제 코사인 세타 1에 대한 값이고 세타 2에 대한 값은 아크 코사인 분의 1이라는 거예요. 0.9.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식을 쓰자면 실버가 6000이라고 했으니까는 6000에다가 곱하기 탄젠트의 아크 코사인의
0.85 빼기 탄젠트의 아크 코사인의 0.95를 하면 책에 있는 것보다 식이 좀 간단하고 계산기 누르실 때 실수도 안 할 수 있겠다.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기를 누르면 이제 뭐 1746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콘덴서 구하는 거나 차단기 용량 구하는 것들이 워낙 반복해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니까 틀리시면 절대로 안 되죠. 다음 문제는 이제 시퀀스 문제인데요. 저기다 그림을 하나 좀 띄워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네. 무접점 회로가 나왔어요. 그래서 무접점 회로가 나오고 이걸 가지고 유접점 회로로도 바꾸고 논리식으로도 쓰십시오.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이런 시퀀스 문제들은 많이 변형이 되더라도 꼭 맞추셔야죠. 계산 문제와 더불어서 시험에 나왔을 때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생겼고요. 이제 이게 이제 논리 시퀀스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논리 이제 기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5어, 네, 이런 거는 5어, 그렇죠? 5어. 네, 요거는 엔드, 그렇죠? 요거는 부정이니까 not 이렇게. 논리식으로 표현할 때에는 5어는 이제 더하기를 이제 표시를 하고 and는 이제 곱하기를 표시를 하는 거죠. not 부정은 이제 입력 기호에다가 위에 이제 부정을 씌우죠. not bar를 이제 씌웁니다. 그리고 얘를 만약에 시퀀스로 유접점 회로로 바꾸면 유접점 회로로 바꾸면 유접점이라고 하는 거는 접점이 있는 거죠. A 접점, B 접점 이런 게 있는 거는 연결할 때 얘는 이제 병렬로 연결을 하고, 그렇죠? 직렬로 연결을 하고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이제 이걸 가지고 유접점 회로로도 바꾸고 이제 논리식으로도 바꾸라라는 건데 일단은 얘를 논리식으로 먼저 하는 게 회로 바꿀 때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먼저 논리식으로 먼저 바꾸겠습니다. 얘를. 논리식이 뭐냐면 출력이 있어요. 출력은 이렇게 쓰는 거죠. 출력은 이제 MC인데 물론 이제 RL하고 GL도 이제 출력에 대한 모양이긴 한데 아시다시피 이제 요 RL하고 GL은 램프에 대한 거니까 실제적인 출력은 이제 MC라고 이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출력은 이제 입력에 대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제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MC라고 하는 출력은, 그렇죠? MC라고 하는 출력은 어떤 입력들로 이루어져 있냐면 입력이 이제 이렇게 있네요. PB, PB2 이제 뭐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입력을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제 한번 훑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PB1이 있고요. PB1하고 입력이 하나가 더 있죠. 이 입력을 쭉 따라가 보면 뭐가 있냐면 이제 MC가 있어요. 그래서 요 신호는 출력이 다시 입력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런 거 이제 보통 이제 시퀀스로 표현하면 이제 자기 유지에 대한 모양이죠. 출력이 다시 입력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요렇게 이제 MC와 PB1이 5어 회로를 통과하면 더하기니까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PB1 플러스 MC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입력하고 얘는 뭐냐면 PB2의 부정이죠. 그렇죠? PB2의 부정하고 요거는 이제 뭐냐면 EOCR의 부정이네요. 그래서 EOCR의 부정하고 그 세 개가 입력으로 들어가서 어떠한 논리 기호로 연결이 되는 거냐면 곱하기로 연결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거에 대한 식을 쓰자면 MC는 PB1 플러스 MC PB2 EOCR이 다 곱하기로 이제 연결된 식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논리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RL하고 GL은 뭐냐면 RL은 MC랑 RL이랑 똑같고 GL은 MC의 이제 부정이니까 식은 뭐 이렇게 쓰겠죠. RL은 MC랑 같다. 그렇죠? GL은 MC의 부정이다. 뭐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이제 논리식을 완성하시면 되세요. 그렇죠?
그럼 세 번째가 된 거고, 그럼 두 번째에 이제 유접점 회로를 완성하십시오. 예, 이제 이걸 이제 유접점 회로를 바꾸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유접점 회로를 바꾸십시오. 그러니까 이 논리식을 가지고 예, 이제 옮기면 좀 실수를 덜 하겠죠. 그래서 한번 옮겨 보면 출력은 이제 MC죠. 출력은 이제 유접점 회로에서의 출력은 제일 밑에 이렇게 쓰죠. 얘가 이제 출력인 거죠. 출력은 이제 이런 입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입력이 뭐가 있냐면 PB1 푸시 버튼이어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거랑 더하기 MC니까는 더하기라고 하는 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지만은 병렬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병렬 이렇게 MC 병렬 이렇게 연결된 거죠. 거기에다가 PB2와 EOCR의 비접점이 곱하기니까 직렬로 연결된 거니까 이렇게 해서 PB2 그리고 여기는 EOCR 그리고 이제 요거 두 개 남았네요. GL하고 RL하고 그러면 RL이라고 하는 출력은 MC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GL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이니까 MC의 비접점과 이제 같다. 이제 뭐 이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논리식으로 일단 작성하신 다음에 옮기는 게 이제 문제 푸시는데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 다음 문제. 네, 문제를 보시면 밸류기 두 대를 이제 부위계산해서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겠다 이제 문제가 나온 거고요. 1번 문제부터 보시면 우리나라 사용하는 밸류기의 극성은 이제 보통 이제 감극성이죠. 변압기도가 감극성이고요. 수전 계통에 사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기기는 이제 감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2번 밸류기 2차 측에 접속하는 외부 부하 임피던스는 우리가 보통 부담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쉽게 말하면 기기 전격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전격 하에 이제 알맞은 전격에서의 사용을 하지 않으면 이제 뭐 특성 같은 게 이제 변화가 오차도 뭐 이제 뭐 이렇게 심해지고 이제 그런 거니까 전격 안에서 사용하는 게 좋겠다 이제 뭐 그런 거죠. 그게 이제 부담이라고 하는 거고요. 전동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전격 안에서 써야죠. 그래서 뭐 아이자스형 R에 대해서 이제 뭐 부담을 구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VA에 대한 걸로 표현을 하죠. 단위는. 다음에 3번. 동그라미 3번에 OCR에 흐르는 전류는, 그러니까는 1번 OCR에는 A상의 전류가 이제, 그쵸? 변류비만큼 이제 줄어든 전류가 이제 1번으로 흐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OCR2에는 이제 C상 전류가 이제 흐르고, 그럼 OCR3에는 어떤 전류가 흐르냐면 이제 B상 전류가 흐르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뭐 이런 건데, 얘가 이제 A상이고 얘가 C상이죠. 우리가 이제 만약에 B상까지 본다면 이제 얘가 이제 B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크기는 같고. 각도는 120도만큼 위상차가 나는 이런 건데 지금 문제에 보면은 그 1번하고 2번 그러니까 A상과 C상이 합해져서 OCR3로 들어가는 거죠. 그림 보시면 1번하고 2번이 이렇게 해가지고 3번 그러니까 그 A상과 C상의 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A상과 C상의 합이에요. 벡터적인 합이죠. 그래서 얘가 이제 OCR 3번에 이제 흐르는 전류값이 되는 건데 얘가 이제 얘랑 똑같은 거죠. 얘랑 똑같아요. 왜 똑같냐면 우리가 그 그런 거 뭐 도형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삼각형은 내 요 안쪽 가게 내 가게 합이 얼마냐면 180이죠. 합이. 그렇죠? 삼각형은 무조건 요 안에 있는 게 이제 180도고요. 사각형은 몇 도게요? 사각형은 이제 360도죠. 그러니까 요 네 각을 합하면 360도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잖아요. 요거랑 요거 이제 평행이니까 얘랑 얘도 이제 평행이니까 요게 이제 110도면 여기도 얼마냐면 여기도 이제 120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얘가 120도고 얘가 120도면 얘랑 얘는 이제 몇 도냐면은 60도가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합해서 360도가 되어야 하니까. 예. 그리고 마주보는 각은 똑같아야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다 평행이니까. 그리고 지금 요렇게 요 OCR3에 흐른다고 하는 이 전류값은 여기 나오는 이 120도를 반으로 쪼개죠. 예. 반으로 저렇게 쪼개요. 그럼 이제 요거 하나에 대한 각이 얼마냐면 얘가 이제 60도가 되는 거니까 아까 삼각형 네 각의 합이 얼마라고 했냐면 180도라고 했으니까 그럼 나머지 하나는 각이 얼마냐면 얘도 60도가 되는 거죠. 368이니까. 그렇죠? 근데 얘가 정삼각형이잖아요. 정삼각형이니까 얘랑 크게 같겠죠. 얘랑도 같겠고. 얘랑도 같겠고. 그렇죠? 그래서 요 A와 C상을 합한 그 값은 크기가 B상의 전류가 이제 같게 되니까 OCR3에는 이 B상의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요거 이제 뭐 다른 문제에서는 뭐 A자승 플러스 B자승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구하는 그런 아마 문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막 루트 씌워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개념만 보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번은 이제 그렇다라는 거고 4번은 주로 OCR은 이제 단락사고일 때에 이제 동작을 하죠. 뭐 과부하나 단락사고라고 보통 책에서 표시를 하기는 하는데 과부하는 이제 다른 계전기로도 이제 보호가 되기도 하고 다른 차단기로도 이제 그 보호가 되기도 해서 주로는 이제 단락사고가 났을 때 이제 동작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5번 이 선로는 어떤 배전 방식을 취하고 있냐면 3상 3선식의 비접지식이죠. 왜냐면 얘가 선이 3개잖아요. 그리고 OCR이 얘가 단상이면 3개를 연결할 필요가 없죠. 위상차가 안 나니까 이렇게 해서 구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3상 3선의 비접지식이다. 비접지식은 이제 우리가 델타 결선이 이제 비접지식이죠. 이렇게 접지할 데가 없는. 그래서 이게 3상 3선식의 가장 대표적인 그 선로에 대한 모습이니까 비접지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접지식은 보통 이제 3상 4선식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6번을 보면 이제 수전 전력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수전 전력 다 아시다시피 루트 3배의 전류에다가 전압 곱하시고 역률 코사인 세타까지 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단위가 볼트, 암페어일 때 이제 와트가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문제에서와 같이 킬로와트로 물어보면 10의 3승만큼을 더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값들은 다 주어졌으니까 한번 보면 3상이니까 그렇죠. 루트 3배에다가 전압이 단순 전압은 22,900이다. 22,900. 그렇죠? 전류로 곱해야 되는데 전류는 봤더니 2차 전류를 측정했더니 3A다 이렇게 나왔죠. 2차 전류가 3A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CT가 있으면 얘가 이제 3A인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수전 전압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수전 전력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구하고 싶은 거죠. 얘를 알고 싶은 거죠. 얘가 아니고. 그럼 얘를 바꾸려면 이제 CTB를 곱해야죠. CTB가 얼마인가 봤더니 30대 5래요. 얘가 30대 5니까 30대 5만큼 곱하면 이제 1차 전류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30대 5. 역률은 얼마인가 봤더니 역률은 90이니까 0.9. 단위를 킬로로 바꾸셔야 되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이러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기 누르면 642.56 킬로와트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혹시 뭐 혼동하실까봐 CTB하고 변류비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CTB는 이제 우리가 방금 했듯이 얘가 1차고 얘가 2차잖아요. 그렇죠? CT 2차층은 항상 5A니까. CTB는 1차, 2차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변류비는 어떻게 표현해요? 아시다시피 1차분의 2차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가 A라고 하는 권수비가 N2분의 N1이 V2분의 V1인데 얘는 이제 I1분의 이제 I2니까. 그죠? 그 필기 때 이제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변류비하고 CTB는 다른 거야. 이거 가끔 혼동하시는 분이 계셔서 똑같다고 이제 보시고 잘못 대입해가지고 틀린 분이 계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고압 차단기 종류 3개 쓰고요. 소음 매치를 쓰래요.
보통 이제 고압 차단기로 사용하는 것들은 유입 차단기나 아니면 가스 차단기나 진공 차단기 아니면 뭐 자기 차단기 뭐 이런 거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쓰면 이제 뭐 그쵸? 유입 차단기랑 가스랑 진공 차단기 뭐 그래서 소호 매체라고 하는 건 이제 아크가 발생했을 때 끄는 거죠. 어떤 걸로 끄겠느냐 이제 그런 건데 유입 차단기는 이제 절연유, 이제 가스는 너무나 유명한 SF6 가스, 무해 무취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죠. 그리고 진공 차단기는 이제 고진공 상태에서 아크를 소호할 수 있겠다 이제 뭐 그런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번입니다. 네, 변압기 임피던스 전압을 물어봤어요. 근데 기기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요. 뭐 동선 같은 거 구할 때, 구할 때가 아니죠. 뭐 이제 그 임피던스 와트에 대해서 이제 나올 때 뭐 동선과 같다 뭐 이제 그런 내용도 좀 나오고, 결과적으로 이제 변압기 내 전압 강화인 거죠. 변압기 임피던스와 이제 2차 전류에 대한 이제 고비, 임피던스에 대한 전압 강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니까 뭐 참고 삼아서 기억 되살리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번. 이것도 이제 필기 문제네요. 하여튼 최근에는 이제 필기에 나왔던 이제 어떤 유형들이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는 형태니까 필기 끝났다고 해서 그냥 다 덮어버리시면 안 돼요. 계산 문제 특히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회로나 전력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 있죠. 기기랑 자기학 계산 문제는 어차피 안 나올 테니까. 변압기 임피던스 전압 됐고, 농용유도 전동기 일반적인 속도 제어 방법. 은 이제 극수, 주파수, 뭐, 전압 제어법 뭐 이런 거 있는 거고, 이제 권선형은 이제 뭐 2차 여자법 뭐 이런 거 있는 거죠. 아니, 비례추이를 이용한 2차 정법 뭐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11번. 관상용 전동기의 용량은 어떻게 될까요? 네. 권상용 전동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식이 6.12가 있고 9.8이 있죠. 차이는 이제 요거는 어차피 똑같은 거고요. 단위가 톤이라는 거 좀 주의해 주시고, 요거는 이제 분당, 요거는 초당.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전동기 다 이제 분당으로 이제 많이 물어보니까 저 위에 식에다가 이제 대입해서 문제는 풀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무게가 얼마냐면 어디 갔어요? 권선 하중이 2.5톤이에요. 2.5톤이고 속단은 매분 25m. 분당 25m. 6.12에 효율은 얼마냐면 80% 0.8. 그리고 이제 여유계수, 여유율이죠. 1.1배만큼 여유를 갖게 하겠다. 이제 뭐 그런 거니까. 계산기로 누르면 14.04. 어차피 뭐 위에 식이나 밑에 식이나 똑같은 식이죠. 60을 곱하거나 나누면 어차피 그게 똑같이 나오는데 그래도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6.12, 9.8, 그래서 뭐 초당 분당 이거는 기억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보시면 전등하고 동력 부하가 있는 건데요. 수용가의 수용률은 이제 60이고 전등 간 부등률과 동력 간 부등률이 나왔어요. 뭐 이런 거네요. 우리가 이제 변압기 용량을 구할 때 변압기 용량 어떻게 구하시냐면 이것도 많이 나오죠.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을 곱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등률을 나누면 되죠. 근데 만약에 설비 용량에 대한 게 이제 킬로와트로 나오면 그럼 이제 역률까지 더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변압기 용량 우리가 보통 뭐로 표현하냐면 kVA로 많이 표현을 하니까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비가 킬로와트로 나왔을 때만 역률을 고려하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려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문제 보니까 부하가 이제 두 개가 있었어요. 전등이 있고 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전등 부하가 있는 거고요. 동력 부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등 부하는 800kW래요. 800kW예요. 킬로와트예요. 역률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동력 부하는 1200이래요.
1200 킬로와트. 이것도 이제 역률을 고려를 해주셔야 되고. 일단 이제 요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 이게 지금 설비 용량이라는 거죠. 수용률이 얼마인가 봤더니 수용과 간의 수용률이 60%래요. 그러니까 얘도 0.6이고 얘도 0.6이죠. 나누기 이제 부등률을 고려를 하셔야죠. 부등률이 얼마냐면 전등은 1.2고요. 그리고 동력은 1.5래요. 보통 이제 전등은 역률이 1이니까는 요거는 보통은 이제 고려를 하지 않고요. 동력일 경우에만 이제 고려를 하는데 얘는 문제가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는 역률은 1로 계산한다라고 했으니까는 동력부하도 이제 역률 1로 해서 계산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게 전등만의 이제 부하, 요거 이제 동력만의 이제 부하에 대한 이제 용량을 구한 거고. 근데 문제 보니까 전등과 동력 상호 간의 부등률이 1.4라고 했으니까 이 사이에 1.4만큼의 부등률을 더 고려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전체 설비 용량이 나오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변전 시설 용량은 하나가 빠졌네요. 거기 보니까 변전 시설 용량은 몇 kV인가 하고 부하 전력의 손실을 5%로 계산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만큼 더 이제 보상을 해주셔야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1.05만큼 용량을 더 이제 키워줘야죠. 용량 사이즈를.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기로 누르면 요거는 이제 660 kVA가 되겠다. 이제 뭐 그런 거죠. 뭐 기본적으로 변압기를 구하는 식으로 이제 설비 용량을 구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자주 나오니까. 그렇죠? 14번. 단상 변압기 3개가 있다. 이 변압기에 대해서 물음에 답하십시오. 네. 델타 결선을 하라고 했어요. 델타 결선이 어떻게 생겼냐면 델타는 이제 이렇게 생겼죠. 얘가 델타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RST다. 그러면 R상하고 S상하고 두 개 묶어서 선 빼고, 그렇죠? S랑 T랑 묶어서 선 빼고 R과 T를 묶어서 선을 빼는 게 이제 델타 결선이 되는 건데, 그럼 실제로 이제 변압기 상에서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이제 변압기 한 대, 두 대, 세 대, 그렇죠? 단상 변압기 세대가 있을 경우에 두 개씩 묶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 개 묶고, 그렇죠? 또 두 개 묶고, 또 이렇게 두 개 묶고, 이렇게 얘도 두 개 묶고, 두 개 묶고, 두 개 묶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델타 결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결선상으로는 이제 뭐 어려운 건 아니고. 그리고 운전하던 중에서 S상 변압기가 고장이 생겼대요. 그래서 나머지 두 대로 부하의 3상에 공급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세 개 중에서 하나가 빠진 거잖아요. 이렇게 뿅 날아간 거니까 두 대로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도 모양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가 빠졌으니까 이제 두 대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무슨 결선이냐면 이제 VV 결선이 되는 거죠. 아이고, 이렇게 빼는 거죠. 또 3상에 대한 거니까. 두 개 묶어서 빼고 여기서 빼고 여기서 빼고 묶고 빼고 V 결선. 그래서 V 결선은 두 대의 변압기로도 3상의 부하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이제 뭐 그런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선도가 명칭하고 하면 되고 3번. 네. 출력과 비교할 때 몇 퍼센트 될까요? 보통 이제 V결선 뭐 이것도 필기 때 하셨죠. 그래서 출력비라고 하는 게 있고 이용률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용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출력비는 델타 결선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 한 대 용량이 3배인 거죠. 출력이. 근데 V결선은 어때요? 변압기 한 대 용량의 이제 루트 3배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계산하면 57% 정도, 58% 정도밖에 부하를 이제 걸 수 없다더라. 이제 뭐 그런 거고. 이용률은 델타 결선은 이제 변압기 3대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변압기를 3대를 사용하는 건데
부위계산은 변압기를 몇 개 쓰는 거예요? 2개 쓰는 거죠. 그러면 변압기 이용률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86.6%가 되겠다. 이제 뭐 그런 거. 필기 시간에 하셨을 테니까. 다음 문제. 역률 개선에 대한 효과를 4가지만 쓰십시오. 뭐 변압기와 배전선의 손실 경감, 뭐 전압 강화의 감소, 뭐 그런 거죠. 뭐 전력 손실 경감은 전력 손실을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이제 원래 I 자승이 R인데 이제 풀었으면 이렇게 많이 쓰죠. 코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이제 P 자승에다가 R. I 자승 R이니까. 그렇죠? 그때 만약에 역률이 개선이 되면 손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감소하는 거죠. 뭐 이런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전압 강화도 감소가 되죠. 이것도 약간 비슷한 건데 우리가 전압 강화라고 하는 게 송전에서 수전을 이제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식이 정리가 되면 한선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R 코사인 세타에 플러스 리액턴스의 사인 세타인데 이제 코사인 세타 분의 1 안에다 집어넣으면 I의 R에 플러스 리액턴스의 탄젠트 코사인 분의 사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역률이 개선이 돼서 만약에 1이 되면 이만큼의 손실이 빠지는 거니까 이만큼의 이제 전압 강화분이 발생하지 않는 거니까 이제 역률이 증가하면 이제 전압 강화도 이제 줄어들겠죠. 그리고 뭐 부하도 더 많이 걸 수 있죠. 뭐 이런 건데 우리가 콘덴서 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얘가 피상이고 얘가 이제 유효고 얘가 이제 무효인 경우에 역률이 이제 개선이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개선이 되는 거죠. 얘랑 이제 크기는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요만큼에 대한 부하를 더 증가해서 걸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거고. 전기요금도 감사하죠. 우리가 역률을 0.9 이상으로 맞추면 이제 한전에서 전기료를 이제 뭐 1%씩 빼주고 기본료에서 이제 뭐 그런 거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승합기네요. 이것도 뭐 기기 시간에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책에 있는 거 말고 요거를 이렇게 쫙 잡아서 피면 대충 그림 이런 모양이 돼요. 이렇게 1차 측, 1차 전류, 2차 전류, 여기가 2차잖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단권 변압기. 여기는 공통으로 사용하는.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V1이 3000인 경우에 3000이에요. 3000인 경우에 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얘를 구하는 게 뭐 이제 책에도 식은 있지만 개념상으로 보자면 이런 건데 여기는 1차랑 2차랑 권선을 같이 쓰죠. 여기가 3000이라는 얘기는 요 밑에 요 부분의 권선에 걸리는 전압은 이제 무조건 3000이에요. 그럼 V2를 구하고 싶으면 요게 요 권선에 걸리는 전압만큼만 이제 알면 되는 거잖아요. 걔는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가 2차 전압 구하듯이 구하시면 돼요. 2차 측 전압 구하듯이. 권수비분의 1을 해가지고 1차 측 전압을 곱하면 되죠. 권수비가 얼마라고 했냐면 1차가 3150이고 2차가 210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A라는 거예요. A가 3150에 210인 거니까 A분의 1은 3150분의 210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1차 측은 전압이 3000. 3000에다가 얘를 더하는 거죠. 그러면 2차 측 전압은 얼마가 나오냐면 3200이 나온대요. 아마 요거를 하면 여기 200V가 나올 거예요. 두 번째, I2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네요. 얘가 얼마일까요? 이걸 물어봤어요. 얘를 이제 구하자면
1차 측 전류를 조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1차 측 전류는 얼마인지 봤더니 25A래요. 이거는 25A. 요거를 이제 구하고 싶은데, 요거를 이제 구하려면 우리가 보통 이제 전류 구할 때 식을 어떻게 쓰냐면, 용량 같은 게 있을 때에 VI니까, 그럼 I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는 거죠. 전압은 있어요. 전압은 얼마냐면 3200이라고 이제 나왔으니까는, 요 출력만 알면, 우리가 이제 2차 측 전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출력만 알면. 네, 우리가 출력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가 입력이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출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입력에서 손실을 빼면, 그렇죠? 입력의 손실을 빼면 뭐가 되는 거냐면 출력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입력은 알고 있잖아요. 25에다가 3000을 곱하면 여기 이제 입력이 되는 거니까 거기서 손실만 빼면 이제 출력이 되는 건데, 감사하게도 문제에 보니까는 손실은 무시한다라고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입력과 출력이 같다라는 거죠. 입력이 얼마인데요? 입력이 얼마인데요? 입력은 3000에다가 25를 곱한 거죠. 그러면 75,600, 75,000. 355니까. 네. 75,000인데, 75,000 kVA인데, 그냥 VA네요. 네. 그냥 볼트암페어니까 7500 VA인데 얘가 결과적으로는 출력하고 똑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요거죠. 얘가 7500이니까 75,000이니까 전압은 아까 얼마라고 했냐면 32,000이라고 했으니까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계산기를 누르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23.44A가 나온다더라.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약간 조금 특이했죠. 근데 아마 필기에 예전에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을 거예요. 넘어가도록 합니다. 16번. 회로에 이제 그림과 같이 부하가 연결되어 있대요. 간선은 이제 허용 전류를 구하는 건데, 이제 간선의 허용 전류를 구하실 때 좀 주의하실 게 있어요. 이런 이제 비슷한 유형이 몇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는 이제 간선의 허용 전류를 구할 때에 50A 이상이면은 이제 1.1배를 곱하고, 50A 이하면은, 50 이상이면 1.1배를 하고 50 미만이면은 이제 1.25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 근데 거기에다가 좀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전동기하고 전열부하가 나왔을 경우에 역률이 서로 같으면 상관없는데 역률이 다르면 이제 유효분과 무효분을 따로 나누어서 계산을 해야 된다. 이제 그거 좀 한 가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전동기하고 전열기의 부하가 이제 연결되어 있죠. 그림에 보면. 일단 전동기의 전격 전류를 먼저 해볼게요. 전동기 전격 전류입니다. 구할 거고요. 전동기 전격 전류 어떻게 구하냐면 용량에다가 3상이면 루트 3배의 V에 역률 코사인 세타 이렇게 구하시는 건 이제 어느 정도 아시겠죠. 부하를 답해서 봤더니 15, 20, 25래요. 15, 20, 25. 곱하기 10의 3승. 킬로였으니까. 거기다 이제 루트 3배에다가 전압이 얼마냐면 삼성 삼선식 380이래요. 380에 역률이 얼마인가 봤더니 0.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전류가 얼마냐면 113.95A래요.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봤듯이 전동기는 지금 역률이 얼마냐면 0.8인 거죠.
근데 그 조건에 보면 전월기는 특별히 얼마다라는 말이 없는데 전월기는 특별히 얼마다라는 말이 없으면 역률이 1이라는 얘기죠. 전월기는. 그러니까 저항부하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 전동기 전류를 유효분과 무효분으로 나누어서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럼 유효분은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다가 역률만 구하면 되죠. 역률만 곱하면. 무효분은 어떻게 구하세요? 여기다가 무효율을 곱하는데 역률이 0.8이면 무효율은 얼마냐면 0.6이죠. 워낙 여러 번 나오는 거고 아까 식도 잠깐 썼었어요.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50 이상이면 그렇죠? 부하 전류가 50 이상이면 몇 배를 해주시는 거냐면 1.1배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곱하면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유효분은 얼마냐면 100.28A고 무효분은 75.21A래요. 이렇게 생긴 여러분들 한번 눌러보시고 얘가 전동기예요. 그럼 전열기는 뭐 식은 어차피 동일할 테고 전열기는 합이 얼마냐면 20하고 10이래요. 20 플러스 10에 곱하기 10의 3승. 뭐 전압은 똑같을 테니까 루트 3배에다가 380. 역률은 안 나오면 1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전열기는 얼마냐면 전열기의 전류는 45.58이 되는 거죠. 따라서 유효분끼리 그리고 무효분끼리 이제 계산을 하시는 거니까 따라서 간선의 이제 전류 흐른 전류의 값은 100 플러스 100.28 플러스 45.58의 자승 더하기 75.21의 자승에 루트를 씌우면 간선의 허용 전류 값이 나온다. 뭐 그런 거죠. 그렇죠? 좀 주의를 좀 해주셔야 돼요. 유효분, 좀 무효분만 따로 계산을 해야 되죠. 전열기에는 무효분이 없으니까. 하면 164.11 이렇게 나온대요. 계산기는 여러분들이 직접 눌러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접지저항 값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여러 번 푸셨던 문제예요. 옛날에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그림이 갑자기 일자로 나와가지고 갑자기 혼란스러운 것뿐이고 그림을 굳이 그리자면 이런 거죠. 이런 그림을 아마 보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접지저항값이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요 사이가 35, 요 사이가 53, 요 사이가 40. 이렇게 하면 이제 아시겠죠? 여러 번 나왔던 문제들이니까, 나왔던 문제니까.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지금 문제에서는 이거에 대한 접지저항 값이 얼마냐 물어본 거죠. 요거에 대한 접지저항 값이 얼마일까요? 어떻게 구하냐면 두 개는 더하고 하나는 빼는 거죠. 두 개 더하고 하나 뺀 다음에 2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를 구하고 싶으면 얘랑 상관없는 걸 빼는 거죠. 얘를 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 2에 해당하는 접지저항 값은 얼마냐면 35, 40 더하고 얘랑 상관없는 53을 뺀 다음에 2분의 1만큼 이제 곱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얘랑 상관없다라는 거는 요 저항값은 A하고 E 사이에 대한 저항값이니까는 E가 관련이 있는 거고 여기에도 E와 B 사이니까는 E가 이제 연관된 E가 포함된 이제 40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E가 포함 안 된 저항값을 이제 빼주셔야죠. 그래야지 구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B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B에 대한 저항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두 개 더하고 하나 빼는 거죠. 그럼 어떤 걸 빼냐면 얘를 빼는 거죠. 상관없는 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53에다가 40을 더하고 35를 뺀 다음에 2분의 1을 곱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접수자원값 측정하는 거 여러 번 이제 해보셨을 테니까 이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고요. 18번은 변압기의 고장 원인 여러 개 있죠. 뭐 상간 단락이나 뭐 층간 단락이나 뭐 혼촉이나 뭐 이런 것들 있으니까는 암기하셔서 풀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15년도 이해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